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인 빅맥 이름을 붙인 빅맥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같은 맥락으로 스타벅스 지수라는 것도 있던데 빅맥으로 어떻게 경기 지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그 맥도날드가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일반 중산층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인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얼마인지 또 일본에서는 얼마인지 중국에서는 얼마인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서로의 물가 차이를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먹는데 5불이다. 근데 한국에 와서 맥도날드에 가서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한 6천 원을 줬다. 근데 지금 한국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천 원과 미국 맥도날드의 5불이 똑같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 돈 1,200원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환율로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맥도날드 지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타벅스의 라떼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식의 커피 가격으로 국가들 간에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타벅스 지수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물가의 지표, 환율의 지표, 또 금리 정책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구매력으로 평가한 하나의 환율, 금리 그리고 상품, 물가 수준의 비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맥도날드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1940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 베르디나도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국내 정치 이야기만 함몰돼 있으니까 그죠? 어떨 땐 좀 밖으로 훌쩍 여행 떠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갱신했다고요? 예, 그 최저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36%라는 그 역대 6개월차 대통령 지지율 중 역대 최저라는 어떤 오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4%, 최근에 있었던 이제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결과는 그 최근에 있었던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이제 유혈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이제 인권주의자들 간에.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우월주의자들을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역풍이 불었는데요. 결국은 이 하락세가 그 어떤 역풍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이 하락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죠. 그러니까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랄까요? 그것도 이제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징후가 보이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 지역은 그 대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우세를 보임으로써 이제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 세 주인데요. 그 지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 40% 이하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NBC 방송이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주에서 또 그 60% 이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최근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텃밭까지도 지금 좀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최근에 어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사건 이후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최근 소식을 지금 접하니까 2019년이 되면 탄핵될 가능성이 만약에 이게
2019년에 이런 흑백 갈등을 백인 쪽에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했으면 바로 탄핵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상원에서도 66명이 필요한데 60명이 지금 확보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상당히 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이나 사임 이런 얘기가 좀 한동안 잠잠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게 좀 불거져 나오는 좀 분위기입니다. 샬럿츠빌 사건 직전에 이제 NBC 방송과 공공종교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시 이제 탄핵 지지율이 40%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지 보도를 하면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동기로 해서 뉴욕타임즈나 뭐 CNN 같은 이제 주요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이제 한층 더 올렸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19일자 사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면의 반 정도를 털어서 굉장히 긴 장문의 이제 사설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망해가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사설을 실었는데요. 내용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특히 마지막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를 불러냈다 정도의 어떤 이런 아주 매우 공격적 단어까지 써가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혹은 탄핵을 촉구하는 어떤 논조를 계속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에 썼던 자서전의 대필 작가도 어떤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했는데요. 토니 슈워츠라는 사람입니다. 199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대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한 18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같이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많이 파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연내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최근에 트위터를 계정을 통해서 말을 남겼는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본인 성격상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면 더 몰리기 전에 이제 본인이 어떤 저진 사퇴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전망을 또 비쳤습니다. 자, 미국도 참 20세기 들어서 자신들이 일궈온 세계 질서를 자신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초강력 태풍 핫도에 홍콩 초토화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이죠. 13호 태풍 핫도가 홍콩이랑 마카오를 강타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1964년이 53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이제 몰아친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마카오에서만 8명이 사망했고 한 150명이 지금 다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수도 공급 중단, 그리고 거의 500편에 가까운 이제 여객기가 운항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지하철, 학교, 관공서, 기업, 심지어 주식시장까지 이제 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정상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고 풍속이 한 200km 정도 되는 강풍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길 가던 행인이 날아가고 트럭이 뒤집힐 정도의 강도였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경제적 손실이 한국 돈으로 한 5,700억에서 1조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 남부에 상륙할까요? 네, 지금 이미 상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과 이제 마카오를 지나서 현재 중국 남부의 광둥성 지역에 이미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7,000명이 지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 있고 한 200만 가구 정도의 전기 공급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전히 좀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태풍은 한 25일 한 오후 정도에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의 어떤 북서쪽 해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뭐 거리도 그렇고 해서 아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어떤 기상청 쪽의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시수 코리아 타임스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가 만나서 정책간담회 가졌다고 합니다. 정당과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다른 게 아니고요. 촛불 민심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께서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 만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2시쯤에 우원식 원내대표님, 박홍근 수석부대표님, 재윤경 대변인님, 그리고 권미혁 대표님까지 부대표님까지 네 분과 보좌진들이 네. 참여연대를 찾아오셨고요. 저희도 참여연대 하태웅 공동대표님, 김성진, 김경률 공동집행위원장 등 이렇게 그리고 실제 실무를 하는 주요 활동기구의 팀장님들까지 해가지고 네. 한 시간 한 20분 가까이 예. 진지한 대화와 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1시간 20분밖에 안 만나셨어요? 예, 좀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통령의 국민보고대회도 60분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하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네. 네, 오늘 아무래도 국회 일정이 많으시니까 예. 이해는 되지만 여기저기 다니실 때 충분히 더 이야기를 듣고 그러시면 그렇게 시간을 내시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마치 의례적으로 들렸다 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예. 참여연대가 던지고 있는 또 촛불 민심을 이끌었던 시민단체 입장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한 55분 정도밖에 안 되신다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 80분가량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바쁘신가 하니까 제가 보내드렸지만 향후에 청와대든 정부 여당이든 어떤 시민단체든 억울한 국민들 만나 뵐 때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배정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여연대 찾아오면 더 좋을 건데, 그죠? 예, 예전에 실제로 홍준표 지금 대표님이 예. 예전에 새누리당 대표님 되셨을 때 예. 바로 대표님 되자마자 참여연대 방문해서 정책적인 협의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야당이든 야당이든 찾아오신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창하는 게 대부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대폭 경감해야 된다. 네. 비정규직 좀 정규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산업재를 줄여야 되고 최저임금 좀 올리자 이런 민생 관련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때도 그런 내용으로 간담했었고 오늘 또 네. 주로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이나 민생 살리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네. 제가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민생 문제를 주로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거기에 따른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거비, 교육비만 낮춰줘도 대한민국은 정말 잘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호주나 캐나다 부러워하는 게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런 데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경우들이 많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너무 과하기 때문에 예.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잘 돼야지 다른 개혁도 탄력이 붙는다. 그리고 다른 개혁에서도 국정원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요즘 스마트폰 기기 교환을 하면서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독과점이 많은데 정말 이 스마트 기기 만드는 회사는 독점이죠. 그죠? 맞습니다. 박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어디랑 예. 김상주 위원장도 통신이나 휴대폰이나 영화 같은데 예. 일부 재벌 대기업에 많아봐야 2-3개가 다 장악하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더 특별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국민들께서도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생각해보면 통신이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정유가 그렇죠. 자동차가 그렇고 아파트가 그렇거든요. 예.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데가 이제 대대적으로 저는 좀 개혁이 돼야 되고, 예. 담합이나 폭리, 불공정, 행포 행위가 좀 예.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내용을 담은,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로 고침 대한민국이라는 저희가
그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이라는 책을 제가 발간했거든요. 그 책을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국회가 추진할 입법정책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도 제가 이렇게 전달했고 또 그 조국 민정수석이 밖에서 활동할 때 참여당 같이 만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이라는 그 민생 관련 책이거든요. 그 책도 전달하면서 각별히 경제민주화나 민생살리기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왕 오신 김에 국회를 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국회가 불편하거든요. 뭔가 민원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국회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많은 시민들 목소리를 듣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를. 그런 건의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생 문제는 뭐 워낙 우리 참여연대가 철저하게 따지고 계시니까는 뭐 전문가 수준이시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과공비례라고 너무 겸손하시면 예의가 아니세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주고받으셨죠, 그죠? 많이는 못했고요.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뭐 논란이 있으시긴 한데, 어쨌든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이제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를 또 같이 연구하면서, 사드는 그래도 야당 때는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겠다, 국회 비준도 받겠다,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했는데, 저번에 북한의 ICBM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다시 배치하는 거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 입장이 바뀐 거다. 그러면 성주나 김천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사드에 대해서 문제시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촛불 시민들과의 약속과도 달라졌고 그 부분은 좀 어필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말입니다. 광화문 앞에서 행해졌던 미 대사관 앞에서 행해졌던 행사에 나온 구호들을 이렇게 몇 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철회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구호를 내던질 때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뭐 어떤 친지 이해했습니다. 그 8.15 행사 때 뭐 저희는 가지를 못했는데요. 아무튼간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도 하고 핵실험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단체, 시민단체들도 그런 국민들의 걱정이나 그런 두려움 또는 문제의식, 북한의 행태에 대한 어떤 비판,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만 해도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했었고요. 또 다만 근데 ICBM의 대용으로 사드가 효용이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것에도 대비가 안 된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관계나 심지어는 남한의 경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국과의 관계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그 이른바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점을 저희는 이제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드는 군사적으로 뭐 어떤 대응도 안 될 수 있다. 뭐 어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확한 대응은 아닐 수가 있지만 사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중국이 지금 상당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다. 이참에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그다음에 사드 문제 아니면 복잡하고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야당 시라고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좀 떨어진다라는 어필을 드렸고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저희는 다시 나중에 이 사드 문제는 국회에 가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상징적인 일종의 북한의 그런 군사적 그런 위협의 상징적인 조치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냉정히 생각하면 남북관계나 동북아시아 정세가 사드 때문에 더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또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도 안 된다는 평가도 있어서 예.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이제 건설적인 좀 고민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뭐 충분히 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얼마 전에 뭐 달걀 문제도 나왔고 그죠? 예. 또 참 여성들의 생리대 문제도 지금 그렇고요. 우리가 앞에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말씀을 쭉 하셨는데 통신비까지 저희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미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을 좀 바꿔서 한국제는 양잿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대 문제도 여성환경연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해서 널리 공론화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란 살충제 문제도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그 동물권 단체에서 그런 공장형 밀집 축산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면서 대안으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들이 사실 민생 문제에서 이런 월급이 적고 산재가 많은 것,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것, 그 외에도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이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가 제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원식 대표 일행도 오늘 뭐 참여연대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 안팎에서 또 계속 민생 투어를 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식품 안전이라든지 먹거리 안전을 다루는 많은 환경단체나 그런 급식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요. 그런데도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 주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인사 문제가 몇 개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인사 문제도 있었고 한데 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인사를 보니까 내가 촛불 집회에 나가서 투자했던 시간들이 저런 걸 보려고 했나 이런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맞습니다. 좀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시민단체 우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훌륭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들께서 지지율이 70에서 80% 나온다고 그래서 다 잘한다고 우리가 너그럽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폐청산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여러 사회개혁적 의제를 또 일부 참신한 인사를 내세운 것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인사도 있었고 낙마하신 분도 있고 최근에 그 식약처장이 나와서 대응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30일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너무한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해초리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양약 고오구라고 해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저희 NGO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것 때문에 기대와 응원은 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좀 그 적폐청산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개혁적인 과제의 구체성이나 신속성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인사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도 이제 박기영 그 본부장 사퇴하고 그랬었는데 국민적 눈높이라든지 검증에 소홀한 면도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은 저는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계속 잘하는 거 분명히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서도 계속 지적도 하면서 그렇게 피드백 해야지 더 좋은 정부가 되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하신 말씀이죠.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래서 오늘 그 100일 만에 이제 와주셔서 고마워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경제 민주화나 민생 살리기,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국정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면은 좀 부족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그런데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잘하셨습니다. 국회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에 있어서도 여당이 조금 더 앞장서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재윤경 대변인이 따라오셨다 그랬잖아요. 재윤경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도 그렇고 전부 다 현장에서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부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실 분들이라서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재윤경 의원이 예전에 이제 주빌리 은행이라 그래서 과중 채무자들 그 돕는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금융 보호 운동 많이 했는데 원식 원내대표님이 그 주빌리 은행을 소개하면서 주얼리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전 반대자 주얼리 그럼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한바탕 폭소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 경제라든지 사회 정책에서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내수가 활성화돼서 국민 경제도 골고루 발전하고 예. 지금의 경제기도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확고하게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없이 사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 NGO들도 더 분발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가 크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